안녕하세요. 국공로 최영조 소장입니다. 여러분 노동교육 받아보셨나요? 노동조합을 이렇게 친근하게 여기신 분들은 좀 그 중요성이나 여러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학교를 다니는 우리 아이들은 어떤 교육을 받고 있을까요? 오늘은 저희 국공로의 주요 관심사이기도 한 초중고 노동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교원대에서 사회과 교육 박사과정 중이시고 또 대전 느리울초에서 선생님으로 계신 정현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상 보신 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민교육에 관심이 많은 교사 정현희입니다. 노동교육도 시민교육의 한 부분으로서 매우 중요한 파트라서요.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최영주 선생님과 이렇게 만나는 일이 생겼네요. 오늘 좀 노동교육에 대해서 재미있는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학교 다녔을 적 조금 오래전 일이긴 한데요. 그때는 노동이라는 단어를 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냥 사회 경제 과목에서 근로, 직업, 이런 범죄에서 배운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나요? 네, 아마 맞으실 거예요. 네. 저도 제가 이제 사회과 교육을 전공하고 또 이제 다른 교과서, 초등이다 보니까 여러 교과서를 다 보게 되는데 노동이라는 단어를 찾기가 참 어려워요. 네. 실제로 학교에서는 노동이라는 말보다는 일 또는 근로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네. 그리고 노동이라는 말이 등장할 때는 고용노동부 아니면 노동산법이라고 하는 정말 고유한 명칭을 얘기할 때나 등장할까 접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네. 네. 요즘에는 예전과 다르게 조금 노동이 강조되기도 하고 정부에서도 노동교육, 인권교육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초중고 교육과정에 노동교육을 담아야겠다,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시작된 건가요? 사실 노동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노동을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는 맞아요. 그런데 가장 이제 구체적으로 현실화됐던 거는 2014년에 이제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현장 실습을 갔는데 학생이 안타깝게 사고로 죽는 일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법안으로도 은수미 의원이 노동인권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법안을 내기도 했고 그 이후에도 또 이런 게 또 나왔는데도 2018년에 한 번 더 이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노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직업계 특성화 학교에서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그 학교들에서는 일부 시행이 되고 있기는 해요. 네.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온전하게 시행이 됐다기보다는 다급하게 들어와서 시행이 된 형태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런 교육에 다시 교육과정에 정규 교육과정에 노동교육을 담아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게 된 거고요. 또 하나의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과거하고 다르게 지금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분야에서의 엄청나게 큰 변화들이 생겼잖아요. 이런 변화들에 맞추어서 사람의 삶이 바뀌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노동의 부분도 바뀌게 되거든요.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다시 노동교육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노동을 어떻게 교육에서 담아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다시 새롭게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 2014년이면 정말 그렇게 오래지 않은 시간인데요. 현재 아이들이 어떻게 노동교육을 받고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실제로 초중고 교육과정 그 교과목 속에서 노동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좀 점검해 주시고 좀 충분한가요? 그 정도면? 일단은 보기 나름인데요. 노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모든 이제 학교 교육과정에서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럼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을 하시고 있는 분들을 찾아보는 거,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사에서 노동자인 근로자로 표현되고 있는 노동자죠. 그러니까 근로자와 그 다음에 정부 그리고 기업의 관계 하는 일, 이런 부분에서 일부 다뤄지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제 가장 많이 접근하는 측면은 아무래도 노동자의 권리 부분인데, 역시 여기에서도 근로자라고는 표현으로 근로자의 권리로서 이제 법적인 부분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노동자의 권리는 아니고 근로자의 권리군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노동자라고 그렇게 쓰여 있는 책을 찾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전에 이렇게 조금 자료를 봤는데 노동자라고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 맞아요. 노동자라고 잘 표현하지 않고 근로자로 되어 있고 근로자의 날로 이제 또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네, 노동절이 아니라. 네. 그러다 보니 그런 용어들을 통해서 다루어지고 있으면서 또 앞에 지문이랑 이렇게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2014년도의 사건 이후, 2018년도 사건 이후에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이런 노동 인권 교육을 받기는 해요. 근데 이게 학교에서 직접 급하게 이렇게 다 들어오다 보니까 학교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일부 강사 아니면 온라인에서 만들어진 영상 이런 거를 시청하고 나가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교육으로 충분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사회 변화, 어떤 시각들은 조금 앞서가는데 여전히 우리 교육이, 초중고 교육이 좀 과거에 좀 머물러 있는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아무래도 이게 교육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국가교육과정에 좀 매여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아주 간접적으로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신랄같이만 보인다. 그러니까 실체는 없는데 있기는 있는 듯한 느낌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현재 노동조합에서 일하고 있어서 그런지 사실 노동하면 그냥 저는 그 어떤 한 인격체, 한 인간을 설명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시기에 정말 중요한 노동에 대한 가치가 형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노동교육을 좀 강화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께서 교육 전문가라서 보시면 노동교육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역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노동교육을 제대로 해오지 않았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노동교육, 그러니까 노동자의 삶, 그 다음에 노동자와 사회와의 관계, 그러니까 노동자라고 하는 시민, 이런 관점에서 노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 아니면 직업교육, 진로교육, 근면 성실 이런 거 강조했잖아요, 계속. 이런 측면에서 교육이 이제 노동교육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거의 결과가 뭐냐면 노동에 대한 편견이 생겼어요. 즉 노동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 편견이 생겼고 그 편견 때문에 나도 나중에 노동자가 될 건데 노동자를 차별하는 그 내에서 차별하는 문제가 또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직업에 서열화가 생겼죠. 어떤 특정 직업을 선호하는 또 그런 특정 직업을 선호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그러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다시 학교에서 서열화를 이루어줘야 되고 그러면 전인교육을 하기는 매우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제대로 노동교육을 하지 않았을 때 생겼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노동교육의 중요성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우리는 다 노동을 할 거고요. 노동으로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것 자체는 사실 다 존중을 받아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노동교육을 제대로 하고 노동교육을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필요성을 설명하자면 일단 노동교육을 했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관용 이런 태도를 기를 수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다른 일을 하는 사람, 어떤 일을 하는 특정 직업에 대한 차별의식이나 혐오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직업에 대한 선호가 너무나 급격히 몰리는 일, 이런 좀 이상적인 일들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노동을 하는 시민으로서 이제 노동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시민을 길러내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면 시민적 능력,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게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법안을 내야 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야 되고 또 누구와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을 노동이라고 하는 주제로서 충분히 시민적 역량이 키워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노동교육은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거 들으면 노동교육이 단지 노동, 이 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노동교육을 통해서 민주시민으로서 한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소양, 필요한 역량, 인식들을 좀 키워나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작점 또는 중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좀 노동 교육이 차지하는 위상, 필요성이 큰데 계속 말씀하시면 좀 부족하다 우리나라 왜 이래? 네. 우리나라 노동 교육이 좀 왜 이렇게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고 실제 네. 그렇게 느끼니까요. 왜 이렇게 부족한 건가요? 이렇게? 일단은요,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노동이라고 하는 거를 네. 얘기할 때 참 되게 조심스러워요. 저도 1차적인 자기 검열이 들어가는데 심지어 선생님들께도 연수를 드릴 때 네. 제 강사로 쓰면서도 노동이라는 말을 꺼내기가 되게 어려운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용어를 그 자체의 용어로 보지 않고 네. 뭔가 이념적인 용어, 이데올로기적인 용어로 보는 네. 시선이 많은 게 이제 학교에서 노동을 정말 가르치기 어려운 여건을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에 노동이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특히 기성세대 분들이 떠올리는 거는 노동운동이에요. 근데 저는 그 노동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근로자의 권리, 그러니까 노동자의 권리라고 불려지는 부분들이 향상이 됐고 네. 삶의 질이 되게 좋아졌지만 어느 한편에서는 거기에만 좀 멈춰져 있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노동교육이 그 전에 말했던 완전 그 노동운동과 일치하는 건 아니고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네. 반드시 필요한 역사긴 한데 너무 생각이 갇혀있다 우리 사회가. 네. 그리고 외국에서 하는 노동교육의 모습을 저희가 접할 일이 되게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드러내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노동자보다는 열심히 일을 해서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는 근로자로서 성장하기를 바래왔던 그런 시기도 있었고 우리나라 네. 역사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노동 교육을 뭔가 이렇게 이념 편향적인 교육으로 보는 많은 기성세대의 그런 교육을 진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어쩌면 이렇게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려져 있는 어떤 분단의 현실, 또 노동을 너무 이렇게 정치랑 연결시키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노동당 뭐 이렇게 연결시키는 좀 네. 이미지화가 있어서 좀 그동안 선입견들 네, 그런 정치화된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조금 해외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네, 질문 드리는데요. 보통 이렇게 무슨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거나 확대할 때 뭐 정부나 연구자들이 주로 이렇게 근거로 드는 것이 해외 사례 네. 꼭 나오는 이렇게 뭔가 그 보고서의 챕터인데 선생님께서도 연구 많이 하시니까 공감하시겠죠. 네. 소위 노동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유럽의 독일, 프랑스 등의 네. 나라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먼저 독일이 좀 잘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노동 교육은 네. 어떤가요? 독일은 뭐 우리가 흔히 노동자 중심 사회라고 부르는 곳이기도 할 만큼 노동 교육이 굉장히 현실화되어 있어요. 네. 현실화되어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노동자로서 가져야 되는 권리와 그에 따른 책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노사의 협상 이런 부분까지도 현실적으로 학교 교육이 이루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노동학이라고 하는 교과가 있을 만큼 노동학이요? 네. 노동학. 그래서 노동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의 또 이유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학제 시스템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는 초, 중, 고, 대학교라고 하는 게 단선형 일자형 네, 네.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를 4년 또는 6년을 다니고 그 다음에 중학교를 갈 때 세 군데 학교를 선정해서 가게 돼요. 네. 그래서 인문계 학교, 그 다음에 직업계 학교, 그 다음에 이걸 합쳐져 있는 종합 학교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학교를 가게 되면 인문계 학교 가는 친구들은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쭉 연달아 가면서 대학을 가는 코스고요. 네. 그 다음에 직업계 학교들은 정말 이제 기술직이나 아니면은 공무원 같은 어떤 사무직 이렇게 양상하는 그런 교육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바로 직업교육으로 이어지는 이런 라인에서는 훨씬 더 노동교육 부분이 중요한 네. 부분이고 네.
그리고 독일 초등학교 교육이 좀 짧은 것도 있지만 짧다 보니까 초등학교에서부터 약간 노동교육의 그 밑받침이 될 수 있는 비판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네.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거, 네. 뭐가 이게 꼭 이 생각이 옳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교육을 초등학교 때 많이 시키고 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의 이제 진로에 따라서 그 친구들이 닥쳐야 되는 상황, 바로 닥쳐야 되는 상황에 따른 노동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네. 노동 선진국 독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네. 이렇게 또 독일 외에 뭐 네. 좀 선생님께서 주목하시거나 좀 특색 있는 우리가 모델로 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으면 한 군데 좀 네. 더 소개시켜 주시죠. 네. 일단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초, 중, 고에 적용시키는 형태라고 본다면 사실 독일은 주마다 좀 그런 프로그램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가장 비슷한 형태로 봤을 때 저는 프랑스가 가장 비슷하다고 봐요. 프랑스도 우리나라처럼 국가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시민교육 분야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발달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도 다시 노동교육 분야도 당연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노동을 권리로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노동자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또는 노동자가 실업의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사회적 안전망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설명하고 있고요. 제가 좀 자료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좀 책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제 중학교 책 보이실까요? 못 알아들으시죠? 네. 프랑스어. 네, 이게 조금 몇 년은 된 책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바뀌었다고 책을 한 번에 바꿔서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재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교재이고요. 이게 이제 중학교 교재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게 과목 이름이 뭐죠? 이게 시민대기. 시민대기? 네, 시민교육 관련 시민교육 네, 교과서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챕터고요. 요 뒤가 바로 이 내용들이 다 뭐냐면 노동조합이에요. 노동조합. 네, 노동조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무엇이고 기존에 있었던 노동조합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누텔라에서 노동조합이 왜 시위를 했는지. 누텔라는 그 초코. 맞아요. 네, 초코잼. 네. 거기에서 노동자들이 파업한 얘기. 파업한. 네. 그 다음에 노동조합과 관련된 법. 그 다음에 노사협상. 그 다음에 이게 뭐죠? 마지막이 임금과 관련된 내용.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중학교 때 배워요. 근데 이게 중학교 교재거든요. 그럼 중학교에서만 배우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초등학교 책이에요. 네, 초등학교 우리나라로 따지면 4학년에서 6학년 사이 학생들이 볼 만한 책인데 여기를 보게 되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책 이렇게 네. 글씨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랑 되게 다르죠. 예.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배운다기보다는 그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자료들만 발췌해서 이제 쓰는 형태인데 노동을 처음에 어떻게 접하냐면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일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자료가 보이실까요? 이게 실제로 학생들이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싸우는 모습과 그 다음에 한 명 삐져서 나가는 모습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다양한 네. 어떤 그래서 시각들을. 같이 일을 하면서 타협을 하면서 일을 한다는 거 그리고 무언가 하나를 다 완수한다는 거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학생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노동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있고 배울 점이라고 하면 프랑스, 독일 다 마찬가지인데 노동 교육을 한다고 해서 노동의 어떤 노동자의 권리, 이익 향상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뭐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둘러싸고 있는 법적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이 만들어져 온 역사라든지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의 삶이라든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 현실적인 얘기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본받을 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럽의
우수한 노동교육을 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두 군데에서 네.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가 빠른 신뢰 이런 정도로 하기는 참 어려울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요즘 보면 그런 관련 단체, 기관에서 네. 이렇게 초중고 교육과정에 노동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공로에서도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교육의 핵심인 교과목의 내용이 정기적으로 어떤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서 확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 개정이 좀 어떤 절차,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뭐 저희 노동교육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많은 노력들에서 사실 저도 저희 국가공무원 노조에서 같이 힘을 실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도 이제 정말 현실적인 노동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 지금 교육부에도 노동교육 관련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사회적인 목소리죠. 사회적인 목소리, 그 다음에 시대적인 요구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 국가교육과정 개정이 될 때 이런 사항들을 모아서 반영을 시킬 거예요. 최근에 이제 교육부 장관이 8월 달에 2022년 국가교육과정을 미래형으로 개정을 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교육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기관, 여러 목소리, 그 다음 사회적 요구, 그 다음 시대적 요구들을 담아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작업이 올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참 첨예할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이제 국가교육과정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두 번의 토론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큰 개정 방향.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작은 주제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저도 이제 노동교육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요구들을 모아져서 국가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하겠다, 앞으로 이 교육과정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목표와 그 다음에 큰 흐름을 담은 총론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교육과정 총론에서 범교과 학습 주제라고 하는 모든 교과에 담아져야 되는 학습 주제들이 이제 선정이 될 거예요. 그 주제들이랑 그 다음에 총론의 방향 이게 정해지면 각 교과 교육과정이 그 다음에 개정이 될 거고요. 그게 내년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발표 예정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 기간에 관심 있는 단체가 조금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노동교육이 필요하다, 확대해라, 뭐 이런 좀 의견들, 목소리를 그렇죠. 좀 반영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아마 많은 기관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기관뿐만 아니라 분들이라면 그런 목소리를 내고자 하시는데 저는 좀 거기 하나도 또 고민이 있어요. 이렇게 목소리를 내긴 하는데 그 목소리가 노동과 사람의 관점에서 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노동과 사람. 네, 그래서 최근에는 노동인권 교육이라고도 이제 많이 불리는데요. 그러니까 노동 교육이긴 한데, 그러니까 노동만 가르치는 건 분명 뭐 노동 교육은 아니죠. 근데 그 노동을 보다 인간과 연관지어서,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면 저희가 뭐 직업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 가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시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인간 삶과 관련지어서 노동 문제를 정말 우리 아이들이 현실적인 내용으로 좀 가지고 오는데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동자의 권리나 이런 부분 강화도 중요하지만 그런 생각이 요즘에 가끔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할 때 노동전용사회, 맞아요. 정말 노동전용사회 이렇게 딱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시작했는데, 그래서 노동인권 교육 강화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노동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정부 사이드에서 조금 어떤 실질적 움직임 같은 게 있나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이제 노동교육 관련해서 교육부의 민주시민과에서 교육부에서
어떤 정책 연구를 시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교육부 역시 이번 정권 출범과 동시에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동교육 활성화에 대한 어떤 국정과제를 갖고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맞추어서 다음 차기 교육 과정에 노동교육을 반영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을 하진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부에 그렇게 과를 신설하기가 했으니까 의지는 분명히 있는 건데. 네, 그렇죠? 네. 담당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기관의 움직임 또 정부 네. 사이드의 어떤 방향들을 한번 기대해 네.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동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네. 다 사실 공무원으로 다 일을 하지만 네. 다 노동자잖아요. 노동자죠. 그래서 네. 좀 이런 기회를 빌어서 교육부에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네. 내가 노동자라는 걸 좀 생각하고 네. 교육부에서 이제 노동 교육을 좀 교육 과정에 잘 담아낼 수 있게 네. 조화롭게 담아낼 수 있게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좀 내주시면 좋지 않을까. 다른 부서들도 좀 많이 응원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런 교육 과정을 이루기 위한 어떤 움직임, 선생님께서는 그 정도 어떤 논의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왜냐하면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초중고의 노동 교육이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앞으로의 어떤 노동 교육이 어떤 형태 또 어떤 수준으로 이루어져야지 이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어떤 노동 교육이 될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요즘에 상점에 가면 키오스크라고 하나요? 네. 거기서 주문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집에서 쓰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음악을 틀어주고 있고. 네. 코로나 때문에 더 네. 지금 사람을 네, 맞아요. 대하기가 쉽지 않죠. 예. 기사에서도 온라인 쇼핑은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이루어지는 소비는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새롭게 네, 탄생하는 배달 노동자들도 또 네.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사라지는 노동 부분이 생길 거예요. 네. 그리고 기존과는 노동 개념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주어지는 거를 했던 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노동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역량, 창의적인 능력과 그 다음에 상황에 맞춰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노동교육이 기존처럼 권리와 그 다음에 어떤 내 주장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다면 절대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네. 노동 자체를 어떻게 인간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공간인지, 그러니까 시간인지, 노동 공간, 노동 시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가치 정립부터 좀 먼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그 노동이 변화하면서 생기는 인간의 어떤 실존 문제, 네. 그러니까 실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내가 하던 일을 빼앗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사회가 해야 되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제한할 수 있을 것인지 시민적 역량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노동교육에 포섭이 되어 들어와야 될 부분일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전히 어떻게 산업이 변화하던 네. 시대가 변화하던 인간이 노동을 안 하고는 살 수 없거든요. 그 노동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 네. 인간 삶의 즐거움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는 논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 교육까지 이렇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정혜 선생님 모시고 초중고 노동 교육의 현실 또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지금보다 더 노동을 즐겁게 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노동자 시민으로서 본인의 존재를 보다 좀 뽐낼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노동교육 현실 아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 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번에 9월 25일 오는 금요일이죠. 고공노와 함께하는 국회 토론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회 토론회요? 네. 직접 토론자로 오신다고? 네. 제가 그날 발제를 할 거고요. 발제자. 네. 제 발제에 많은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로도 많이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발제자들의 의견 들으시면서 좋은 조언 또는 좋은 시각 이런 비판 가능한 거죠? 아, 당연하죠. 전 비판 사랑합니다. 네. 네. 네, 그런 거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네, 국객 토론의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영현이 선생님과 함께한 소장과 함께 방송으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